안녕하세요. 13주차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주차의 학습 목표는 분산 분석을 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은 분산 분석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Analysis of Variance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ANOVA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산 분석이라는 말보다는 ANOVA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또 분산 분석은 그 인자, 독립 변수가 하나이냐 또는 두 개 이상이냐에 따라서 이론 분산 분석, 이원 분산 분석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먼저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3개 이상의 모 평균의 동일한지를 검증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2개인 경우는 t-테스트를 통해서 하고요. 3개 이상, 4개, 5개 이렇게인 경우에 동시에 그 모 평균이 동일한지를 검증하는 기법이 바로 분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산 분석을 사용할 때는 관측 자료와 실험 자료,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산 분석의 가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모집단은 정기음표를 따른다고 하는 첫 번째 가정과 두 번째는 모집단은 동일한 분산을 갖는다.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도 그 잔차가 동일한 분산을 갖는다고 말을 했는데 분산 분석에서도 모집단은 동일한 분산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가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정 전제는 각 모집단에서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한다. 무작위로 추출한다. 랜덤하게 추출한다가 세 번째 가정이 되고 마지막 네 번째 가정은 모든 표본은 서로 독립적으로 추출한다. 독립적으로 추출한다. 그래서 이 4가지가 분산 분석의 가정 전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산 분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교과서 254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분산 분석과 관련된 몇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분산 분석에서 쓰이는 반응 변수는 다른 말로 종속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종속 변수의 반대인 벡터라고 하는 인자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요인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독립 변수라고 하는데 이 인자 독립 변수는 바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생 변수라고 하는 것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가운데 독립 변수를 제외한 외부적인 요인을 우리는 예생 변수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인자 수준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다른 말로는 트리트먼트 처리 또는 레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254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처리 또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여하는 값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만약 가열 온도라고 하는 것이 인자라고 할 때 가열 온도를 80도, 90도, 100도 이라고 하면 그 가열 온도는 인자가 되는 것이고 80도라고 하는 것 또는 90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80도, 90도, 100도니까 그 인자의 수준의 수는 3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트먼트 처리라고 하는 것은 인자 수준 간의 어떤 조합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우리가 가열 온도가 80도, 90도, 100도라고 하는 3가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납품업자가 예를 들어서 갑이 있고 을이 있다고 하면 납품업자는 2개가 되고 바로 가열 온도의 수준이 3개라고 하면 3 곱하기 2에서 6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자의 수준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처리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 실시하는 것을 우리는 반복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랜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험 순서를 무작위로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랜덤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분산 분석에 대해서 앞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분산 분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인자 간의 표본 평균이 동일한가를 검증함으로 해서 그 인자가 모 평균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이론 분산 분석에 관련된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론 분산 분석에 대해서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H0, H1 또는 HA라고 즉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하는데, 기무가설은 우리가 μ1과 μ2와 μ3 즉 μAn까지 다 같다라고 하는 것이 H0 기무가설이 되고, 대립가설 HA 또는 H1은 어떤 모든 모평균이 같지는 않다. 다시 말하면 μ1, μ2, μ3, μN 중에서 어느 하나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HA, H1 대립가설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무가설이 기각이 되면 모든 모평균이 서로 다르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다르더라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무가설이 기각되면 적어도 두 개의 모평균이 다른 값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모평균이 다른 모평균들과 다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모든 두 집단 간의 쌍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해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론 분산 분석을 할 때 그 변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해해 보면 세 가지 변동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총변동, 우리가 SST라고 하는 총변동이 있고, 그룹 간 변동, 즉 SSB, 여기서 B는 between의 약자로서 그룹 간 변동이 있고, 또 하나의 변동은 그룹 내 변동, SSW, W는 위지인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총편차라고 하는 것은 각 관찰치 또는 관측치하의 데이터의 총평균과의 편차에 대한 합계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XIJ라고 하는 것이 하나하나의 관찰값이라고 하고, XI 점점바를 전체 평균이라고 했을 때 각 관찰치에서 전체 평균을 빼서 제곱해서 전부 더하게 되면 그게 바로 총변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차 발생에 의한 각 수준 내의 관측치와 그 수준의 평균과의 편차가 바로 총편차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변동은 총제곱합을 얘기하고, A의 변동은 우리가 그룹 간의 변동, 오차 변동은 그룹 내 변동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제 1번을 가지고 우리가 이론 분산 분석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여러분들 255페이지에 보면 그 이론 분석의 기본 원리와 관련된 좋은 문제가 있습니다. 차종별 주행거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차종이 A, B, C, 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측을 몇 번 했냐면 6번을 관측을 했습니다. 6번을 관측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표 11-1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A라고 하는 자동차의 평균 주행거리, 다시 말하면 휘발유라고 했을 때 휘발유를 1리터를 넣고 얼만큼 주행하는 거리를 측정한 결과 첫 번째 관측지에서는 15km, 두 번째에서는 10km, 세 번째에서는 13, 14, 17, 9에서 A라고 하는 자동차의 평균 주행거리는 13km가 나왔습니다. B라고 하는 자동차도 6번 관측한 결과 평균이 14.5가 나오고요. C는 17, 7, 9, 13, 8, 12에서 11이라고 하는 평균이 나왔습니다. D라고 하는 자동차도 6번 측정한 결과 9.5가 나왔고요. 여기 나와 있는 6번 관측에 4개의 자동차를 우리가 계산하면 6, 4, 24개니까 24개를 전부 더해서 평균을 구하니까 그게 바로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11을 갖다가 기호를 어떻게 표시하고 있냐면 259에서 보는 것처럼 X바에 점점을 우리가 여기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ST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총 변동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254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는데 254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면 교과서 259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A 정체부터 보면은 요 254라고 하는 것은 15에서 12를 빼서 제곱하고 다시 10에서 12를 빼서 제곱하고 해서 몇 개요? 24개 전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몇 개였어요? 11-12에서 제곱. 이걸 전부 다 하게 되면 바로 그 숫자가 254가 나오는 것이고 그 254가 총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 259페이지에 그 11-4처럼 식을 쓰면 행과 열로 전부 더하는 거니까 서메이션은 두 번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각각 관측값을 우리가 xij라고 표시한다고 하면 xij에서 전체 평균 x바의 점점을 빼서 제곱한 것을 전부 행으로 열로 다 우리가 더하게 되면 그게 바로 SST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0페이지 보면 우리가 그룹 간 변동이라고 하는 SSB 공식이 나옵니다. SSB 공식은 교과서 11-6이라고 하는 식인데요. 11-6식을 보세요. 이 87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여기 지금 A라고 하는 관측치가 몇 번 했어요? 6번이죠. 그래서 6을 씁니다. 앞에 6을 쓰고요. 그 다음에는 그 13이라고 하는 숫자가 A의 평균이기 때문에 13이라는 걸 쓰고 그 다음에는 전체 평균 12를 뺍니다. 해서 제곱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B라고 하는 동차는 또 6번 측정했으니까 6하고 가로 열고 13.5에서 12를 빼서 제곱한 것이고요. 세 번째 C라고 하는 동차도 6번 관측을 했기 때문에 평균이 11이 나왔죠. 해서 전체 평균 11을 빼서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동차도 6번 관측을 했고 평균이 9.5에서 12를 빼서 제곱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전부 더하면 8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SB라고 하는 것은 공식으로 쓰면 서메이션이 들어가고요. 서메이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NU에 I가 들어가고 NUI라고 하는 것은 관측수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평균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교과서에서 X바의 점 XI라고 하는 거에 점이라고 해서 표시하고 마이너스 전체 평균은 X바의 점점 이렇게 해서 제곱을 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여기서 X 점점의 반은 아까 한 것처럼 전체 평균을 얘기한 거죠. 전체 평균을 얘기했던 것이고 XI 점은 A 자동차의 평균, B 자동차의 평균, C 자동차의 평균, DH 자동차의 평균이니까 XI 점 바 마이너스 전체 평균을 제곱하는데 그 앞에 관측수 NOI를 곱해서 우리가 구하는 게 바로 SSB 그룹 간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변동은 sum of square와 within, 그래서 W는 within의 약자가 되는데요. 그룹 내 변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261페이지 볼까요? 그룹 내 변동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A의 평균은 13이죠. A의 평균은 13, B의 평균은 14.5, C의 평균은 11.0, D의 평균은 9.5가 되는데 A라고 하는 줄로 가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15에서 A의 평균 13을 빼서 제곱한 거, 두 번째 10에서 13을 빼서 제곱한 거 해가지고 마지막에 9 빼기 13의 제곱. 이게 이제 A를 한 겁니다. A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라고 하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17에서 14.5를 빼는 거예요. 17에서 14.5를 빼서 제곱한 거 해가지고 마지막 12에서 14.5를 빼서 제곱한 거.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동차 뭘 시작했어요? 17-11의 제곱 플러스해서 마지막에
12 마이너스 11의 제곱.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정차는 어떻게 됩니까? 10에서 9.5를 빼서 제곱한 거 마지막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11에서 9.5를 빼서 제곱한 거. 그래서 24개를 하는데 아까 우리가 SST를 할 때는 각각 관찰값에서 전체 평균을 뺐지만 SSW를 할 때는 A의 평균을 뺀다는 얘기죠. 15에서 A의 평균 13을 빼고 또 B 같은 경우는 17에서 14.5를 빼고 해서 각각 6개를 각각 평균을 빼서 전부 제곱해 가지고 더하게 되면 그게 바로 SSW가 되어서 이 문제의 경우에 167이라는 숫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ST를 공식으로 쓰면 교과서 261페이지에 11-7식이 되니까 24개를 하니까 행과 L로 다 하니까 서메이션이 2개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각각 XIJ라고 하는 것이 각각 관찰값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XI의 점의 바 이걸 빼서 제곱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각각 관찰값에서 A의 평균을 빼서 제곱해서 6개를 하고 다시 B로 가면은 각각 관찰값 6개를 가지고 각각 빼서 14.5를 빼서 제곱한 거. 그 다음에 C로 가면 17부터 시작해서 12까지 각각 관찰값에서 11을 빼서 제곱한 거. D로 가면은 10에서부터 11까지 각각 관찰값에서 9.5를 빼서 제곱한 거를 전부 더하게 되면 그게 바로 SSW가 되어서 그룹 내 변동이 되고 그게 바로 167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우리가 이론 분산 분석의 총변동과 그룹 간 변동, 그룹 내 변동을 구했으면 그 다음은 우리가 분산 분석 표를 가지고 만들 차례가 됩니다. 교과서 26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표가 나와 있는데 표 11-4입니다. 분산 분석의 표입니다. 이 표가 분산 분석의 표가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아노바 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노바 표의 가장 윗줄에는 변동의 원천, 영어로는 source of variation이란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변동이라는 걸 쓰고요. 그 다음에 degree of freedom, 자유도를 쓰고 이제 분산값을 쓰고 F값을 쓰는데 위에 두 번째 줄이 이제 그룹 간 변동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룹 간 변동을 우리가 SSB라고 했죠. SSB라고 쓰는 것이고 그룹 내 변동은 SSW 씁니다. 그래서 아까 그룹 간 변동이 87이 나오고 그룹 내 변동이 267이 나왔고 SST 총 변동 합계는 254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자유도는 K-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K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룹의 수입니다. 아까 우리가 A자동차, B자동차, C자동차, D자동차 4개가 있었죠. 그래서 그 4에서 1을 뺀 숫자가 3이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라지 N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자료의 수입니다. 전체 자료의 수가 얼마나 나왔어요? 24개 나왔죠. 24개에서 그룹의 수 4개를 뺀 것이 바로 20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합계에 나와 있는 23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20하고 3을 더한 숫자가 23이지만 원래 공식은 n-1을 해서 24에서 1을 뺀 숫자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 분산 M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87이라는 숫자 87을 3으로 나눈 숫자가 바로 87을 뭐라고 해요? 3으로 나눈 숫자가 29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67을 20으로 나눈 숫자가 8.35가 됩니다. 그리고 F값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F값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MSB를 MSW로 나누는 숫자입니다. MSB 나누기 MSW에서 3.47이라는 숫자는 사실 어떻게 나온 숫자에 다시 여기 쓰면 숫자 쓰면은 29를 갖다가 8.3으로 나누면 3.4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사실 이제 표를 만들기 전에는 가설을 먼저 해야 되는데 순서를 바꿔서 이제 첫 번째 가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은 우리가 또 동일하게 H0 가설하고 H1 또는 HA 가설을 만드는데 우리가
지금 자동차가 A부터 D까지 나와 있으니까 뮤1 이꼴 뮤2 이꼴 뮤3 이꼴 뮤호라고 쓰면 이것이 H0 가설이 되는 것이고요. H1이나 HA 가설은 어떻게 쓰냐면 뮤1, 뮤2, 뮤3, 뮤호 중 어느 하나는 같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가설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뮤1, 뮤2, 뮤3는 같고 뮤어가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뮤1, 뮤2는 같고 뮤3, 뮤어는 같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표현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뮤1, 뮤2, 뮤3, 뮤호 중 어느 하나는 같지 않다라고 하면 그 표현을 모두 함축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이 문제가 유의수준 알파를 0.05라고 이제 일단 가정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자유도인데요. 자유도는 두 가지, 분자의 자유도와 여기 지금 MSB라고 하는 분자의 자유도와 분모의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분자의 자유도는 3이고 분모의 자유도는 20이 됩니다. 그래서 줍실론 1은 여기 줍실론 1은 1이가 되는 것이고 줍실론 2는 지금 20이 됩니다. 20이 됩니다. 3이 되고 20이 되어서 교과서 D에 가면 F1포 표로 가서 F1표 어디 나와 있어요?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귀찮다고 안 보면 안 됩니다. 교과서 324페이지 가볼까요? 324페이지 가면은 위에 분자의 자유도가 나오고 수축에 분모의 자유도가 나오는데 분자의 자유도에서 3으로 가고 분모의 자유도로 10으로 가면 얼마나 옵니까? 3점 얼마나 와요? 3하고 20, 3하고 15가 3하고 20이니까 얼마나 오냐? 3.10. 교과서 324페이지에 분자의 자유도가 3이고 분모의 자유도가 3.10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F 분포도 앞에 시간에서 우리가 계속 배웠던 것처럼 무슨 분포라고 했어요? 양의 꼬리분포, 오른쪽 꼬리분포라고 했고 요 값이 지금 3.10이라는 거죠. F값이 3.10이라는 얘기예요. 3.10. 그래서 이제 요 3.47하고 3.10 비교하면 어때야 돼요? 3.47이 요 빗금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네 번째는 F값이 3.47이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로 가면 따라서 임계치보다 큰 값이니까 뭐가 억셉트가 됐어요? H1이 억셉트가 되고 H0가 리젝트가 되어서 H1이 억셉트가 되었다는 얘기는 자동차 A, B, C, D의 주행거리는 동일하다고 할 수가 없다. 몇 개가 동일한지를 모르지만 동일하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게 됩니다. 분산 분석에 대한 것을 이제 교과서 263페이지에 예제 1번도 있고 265페이지에 문제 1번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한번 풀어보면 잘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렵지 않게 해보시고요. 분산 분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분석은 두 개 집단이 아니고 세 개 이상의 모 평균의 동일한지를 검증하는 기법이 바로 분산 분석이 되고 분산 분석에 대한 네 가지 가정 전제 꼭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산 분석을 하는 목적은 열의 인자, 우리가 분산 분석에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가 되는 거죠. 독립변수의 반대는 우리가 종수변수고 분산 분석에서는 종수변수는 반응변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인자 간의 표본의 평균이 동일한가를 갖다가 검증하는 방법이 바로 분산 분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산 분석 문제에서 우리가 한번 형성평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분석의 이론 분산 분석인데 문제에서 가의 올바른 값이 얼마냐? 지금 이제 여기 지금 변동값이 4.86이 나오고 자유도가 나와 있고 분산이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걸 보면 요 4.86을 갖다가 요 나로 나눈 값이 결국은 요 다 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룹 내 이것도 요 가값을 나누기 11로 나눈 것이 3.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에는 어떤 값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계산해 보면 나라고 하는 것은 15가 나온 거니까 여기 10이라고 얼마를 도와야 4가 들어가면 4하고 10이라고 하면 1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다에 들어가는 값은 얼마예요? 4.86 나누기 4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1.2 얼마가 되겠네요. 1.2 얼마가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11인데 여기가 3.1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 나누기 11이 3.1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6.2가 되나요? 6.2가 아니네요. 여기서 34.1, 지금 34.1을 갖다가 11로 나오면 약 3.1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34.1이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되겠네요. 34.1이. 그럼 34.1을 11로 나누면 3.1이 되고, 그럼 3.1이 되면은 이 수치도 아까 나온 숫자가 1.2가 나왔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값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값은 뭐예요? 4.86 더하기 34.1 해서 라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제 가만 구하는 문제이지만 얼마든지 나도 구할 수 있고 다도 구할 수 있고 가도 구할 수 있고 라도 구할 수 있고 문제가 네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표를 알게 되면 이론 분산 분석 표를 만드는 방법을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산 분석 문제와 관련 형성평가 2번 문제는 분산 분석에서 이용되는 표현 분포는 무슨 분포이냐, 뭐 T분포냐, F분포냐, 포화수 분포냐, 정규분포냐 했는데, 우리가 분산 분석에서 우리가 결국은 아까 MS에서 구해한 MSR을 MSW, MS 결국은 MSB를 갖다가 MSW로 나눈 값이 바로 F값이 됐으니까 결국은 무슨 분포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F분포를 이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바로 2번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고, 우리가 이제 통계학 마지막에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포화수 분포 기억나나요? 우리 확률 이론에서 포화수 분포를 무슨 분포로 하겠나요? 포화수 분포를 도착 분포로 하겠죠. 포화수 분포는 도착 분포, 그 다음에 서비스 분포는 지수 분포, 이렇게 공부한 기억이 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과 형성평가 문제의 그 2번 문제의 답은 F분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산 분석에서 분산 분석 기본적인 원리와 관련된 학습을 했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분산 분석 중에서 이론 분산 분석 이번 시간이라고 하면 다음 시간에는 이원 분산 분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